이른 새벽이었다. 초인종 소리는 없었다. 대신 고요한 집안에선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웅웅 울렸다. 거실의 벽시계는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생일 아침을 맞았다.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게. 오늘이 내 생일이야. 서정화, 올해 75. 말끝이 허공에 흩어졌다.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정화는 거울 앞에 앉았다. 한때는 부드러웠던 피부엔 주름이 가득했고 까맣던 머리는 백발로 변해 있었다. 진짜 늙었구나. 그녀는 거울을 외면하고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밖은 여전히 어둠이었고 이 집도 마음도 비어 있었다. 식탁 위엔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 있었다. 그 남자, 그녀와 50년을 함께했던 남편, 2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떠나버린 그 사람. 당신이라도 있었으면. 정화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답은 역시 없었다. 식탁 위에 또 다른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황금빛 리본이 달린 작은 상자. 보낸 사람 큰아들 서도현. 카드를 꺼내자마자 눈살이 찌푸려졌다. 엄마, 더는 혼자 계시지 마세요. 이제 진짜 좋은 곳에서 편히 지내셔야죠. 유리정원 시니어 웰리스 레지던스. 거긴 호텔보다 좋아요. 정화는 손에 쥔 카드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묘하게 뛴다. 정말 날 위한 걸까? 아니면 버리려는 건 아닐까? 그날 오전 큰아들 도현이 집으로 찾아왔다. 정화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엄마 생신이잖아요. 좀 기운 내세요. 그래, 내 얼굴이나 봤으니 됐다. 정화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은 복잡했다. 도현은 자연스럽게 종이 몇 장을 꺼내 들었다. 계약서였다. 이건 뭐냐? 엄마, 여긴 진짜 좋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100번은 낫죠. 관리도 철저하고 의료시설도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어요. 정화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래, 내 말대로면 좋겠지. 그런데 너희는 거기 얼마나 자주 오겠니? 도현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애써 웃었다. 자주 가죠, 당연히. 주말마다 아이들이랑 같이 갈게요. 그 말은 전에 들었던 말이기도 했다. 남편 장례식이 끝난 후 도현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 외롭지 않게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2달. 전화 한 통 없었다. 일단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정화는 말했다. 마음 한켠 혹시나라는 기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부터가 진짜 끝이구나라는 직감도 들고 있었다. 유리정원. 건물 외관은 말 그대로 럭셔리였다. 대리석 로비 샹들리에 향기 나는 공기. 직원들은 전부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방문객인 정화에게도 과한 친절이 쏟아졌다. 어서 오세요, 서정화 어르신. 체험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냥 구경만. 물론이죠. 부담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둘러보세요. 엘리베이터 안 도현은 속삭였다. 엄마, 여기 진짜 괜찮죠? 호텔 같잖아요. 정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개는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다. 객실 투어가 끝나자 직원은 프로그램 일정을 건넸다. 요가, 북카페, 영화 상영, 음악교실, 심지어 라틴 댄스와 미용실까지. 도현은 흡족하게 말했다. 엄마, 여기서 지내시면 건강도 좋아지실 거예요. 정화는 조용히 물었다. 야간 외출은 가능한 거냐? 직원이 어색하게 웃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 문제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정화는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은 곧 사실상 불가라는 의미였다. 다음 날 정화는 결국 짐을 쌌다. 도현은 보증금을 냈고 그녀는 유리정원 903호 입주자가 되었다. 막내딸 서진은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엄마, 꼭 사진 보내줘요. 여기 진짜 멋있다던데. 정화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웃음 너머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기계음이 뒷덜미를 스쳤다. 문은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닫혔다. 그 순간 서정화는 직감했다. 아, 나 지금 감금된 거구나. 이곳은 호텔도 병원도 아니었다. 정원이라는 이름의 감옥. 반짝이는 유리 아래 문은 언제나 밖에서만 열렸다. 입주 둘째 날이었다. 아침은 일정표에 따라 8시 식사. 식당은 고급 레스토랑처럼 보였지만 식판에 담긴 음식은 병원식보다 심심했다. 깨라는 고무 같았고 미역국은 미지근했다. 정화는 옆자리에 앉은 여인을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김말순이에요. 81살. 전 서정화 75살이에요. 말순은 씁쓸하게 웃었다. 처음 오셨나 봐요? 네. 어제요. 그러면 아직 잘 모르시겠네, 이곳의 진짜 모습을. 그 말이 낚시처럼 마음을 낚아챘다. 진짜 모습이요? 말수는 입을 꾹 다물고 식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정원이 왜 유리로 만들어졌는지. 식사 후 요가 프로그램이 있었다. 정화는 참여해보기로 했다. 강사는 젊은 여성으로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는 피로와 무관심으로 흐려져 있었다. 어르신들 편안하게 따라하세요. 그러나 수업은 10분 만에 끝이 났다. 죄송합니다. 강사님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조기 종료하겠습니다. 참여자들은 중얼거렸지만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다. 이런 일 자주 있나요? 정화가 묻자 말수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3개월만 참으래요. 그 이후부턴 원래 그렇대요. 정화는 놀랐다. 3개월 후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서비스가 줄어요. 근데 이미 계약금은 냈으니까. 바꿔 말하면 보여주기 쇼는 끝난단 얘기죠. 그날 오후 정화는 로비에서 안내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외출이 가능할까요? 손녀가 생일이라서요. 직원의 미소는 훈련된 것처럼 부드러웠다. 어르신 외출은 가능한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시까지요? 오후 4시까지 복귀하셔야 합니다. 야간 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화는 당황스러웠다. 생일 파티가 저녁에 시작인데.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규정이라서요. 돌아온 방. 정화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 펼쳤다. 외출 제한 특별 승인 시 가능. 작게, 아주 작게 인쇄된 문장. 그 밑에 연필로 낙서처럼 적힌 메모가 보였다. 3개월 후 전환. 뭔가가 이상했다. 도현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 왜 굳이 3개월이 기준일까? 방 안에서 허리를 숙여 화분에 물을 주던 정화는 벽 쪽 콘센트에 연결된 CCTV를 발견했다. 초소형이었다. 이건 단순 보안이 아니었다. 사생활이 철저히 관찰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정화는 야간 외출 요청서를 써서 사무실에 제출했다. 이후 손녀 생일 파티 참석. 결과는 3일 뒤 문자로 통보되었다. 승인 불가. 야간 출입 규정 위반. 그 문자엔 이유도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정화는 아무 말 없이 울었다. 다음 날 말순이 정화의 방을 노크했다. 은근히 서운하시죠? 네. 뭐랄까 내 인생에서 제일 서러운 것 같아요. 다들 겪어요. 처음엔 다들 여기 오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대요. 근데 바뀌는 건 자유의 정도뿐이더라고요. 줄어드는 쪽으로. 정화는 물었다. 그럼 어쩌자는 건가요? 그냥 참고 살아요? 말수는 웃었다. 아니죠. 그래서 저희 기록을 시작했어요. 기록? 정화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말수는 방 한켠 서랍을 열어 두꺼운 노트를 꺼냈다. 유리정원 내부 기록장. 거기엔 날짜, 프로그램 취소 건수, 식사 질 하락, 그리고 직원의 무례한 언행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갈 거예요. 정식으로 싸워서요. 나가게 해줄까요? 안 해줘도 되죠. 증거만 충분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정화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정화는 손녀 아린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아린아, 생일 축하해. 할머니, 왜 안 와? 미안해. 할머니가 지금은 못 나가게 되어 있어. 다음에는 꼭 와줘. 화면 너머에서 아린은 울고 있었다. 정화는 스마트폰을 꼭 껴안았다. 그 화면이 마치 철문처럼 느껴졌다. 눈물이 스르르 흘러내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여길 나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버튼이 뭐더라? 서정화는 리모컨을 들고 이리저리 눌러보았다. TV가 켜질 줄 알았다. 하지만 천장에서 딸깍 소리와 함께 빨간 불빛 하나가 켜졌다. 그리고 복도에서 903호 긴급 호출? 뭐야 또. 누군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정화는 숨을 삼켰다. 이 리모컨은 호출 버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설명서는 없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모든 행동은 기록되고 있었다. 이튿날 사무실에서 직원이 찾아왔다. 서정화 어르신, 어제 호출 버튼 누르셨죠? 정화는 당황했다. TV 켜려다가 잘못 눌렀어요. 그게 호출인 줄 몰랐네요. 직원은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조작 전 매뉴얼은 입주 당일 받으셨을 텐데요. 못 받았어요. 직원은 잠시 주춤했다. 그럼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이래서 어르신들은 힘들다니까. 정화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힘들다는 말은 힘든 게 아니라 귀찮다는 의미였다. 그날 오후 복도에선 말순과 몇몇 입주자가 소곤거렸다. 또 저 직원이네. 요즘 새로 바뀐 친구들 태도가 너무 달라졌지 않아? 웃지도 않고 눈도 안 마주치고. 정화가 다가가자 말순이 말을 건넸다. 우리 입주했을 때는 그래도 눈을 마주쳐줬거든요. 지금은 그냥 고객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정화는 밤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요가 수업 취소, 야간 외출 거부, 호출 버튼 오작동, 직원 무표정, 설명 없음, CCTV 위치 화장실 앞 벽 침대 맞은편. 며칠 후 말순이 다가왔다. 이거 보세요. 그녀는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이건 뭐예요? 어제 오후에 간호사가 약을 바꿔서 줬어요. 분명 녹색 캡슐이었는데 흰색이 왔길래 몰래 찍었죠. 정화는 깜짝 놀랐다. 그런 실수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근데 그런 실수가 일주일에 2번씩 나와요. 그리고도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날 밤 정화는 리모컨을 다시 들었다. 그리고 이번엔 천천히 모든 버튼을 하나씩 눌러보기 시작했다. 그중 한 버튼을 누르자 벽면에 달린 스피커에서 작게 삐 소리가 났다. 정화는 천천히 귀를 기울였다. 무언가 아주 작게 들렸다. 내일부터는 식자재비 더 줄이라고 했어요. 이게 유지가 돼요? 3개월만 넘기면 돼요. 이미 계약 다 받았잖아요. 정화의 손이 떨렸다. 감청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구조였다. 3개월 전에는 보여주기, 3개월 후엔 수익 회수.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를 녹음했다. 다음 날, 정화와 말수는 함께 복도 끝 창가에 앉았다. 우리만 이런 줄 알았는데 다들 조용히 참고 있었나 봐요. 아니요, 누구 하나라도 문제 제기하면 그 사람만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용한 거구나. 말수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식사 시간. 정화는 젓가락을 들다 멈췄다. 밥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씹혔다.
깜짝 놀라 뱉어보니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이게 뭐야? 그녀가 직원에게 보여주자. 직원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주방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메뉴는 똑같았다. 다음 날 새벽, 복도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응급, 806호 어르신, 숨 못 쉬어요. 간호사가 허겁지겁 뛰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도움도 구조도 없었다. 15분 뒤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다. 그리고 806호의 문은 며칠간 열리지 않았다. 정화는 그날 저녁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아, 나 여기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응급 상황인데 대응도 늦고 직원들 태도도 너무 달라졌어. 도연은 침묵했다. 엄마, 사실 내가 계약서 자세히 안 봤어요. 학교 동기 중에 유리정원 분양팀 있는 친구가 있어서 믿고 그냥 서명했거든요. 그 말에 정화는 말문이 막혔다. 믿음이 아니라 편의가 우선된 결정이었다는 걸 지금 알게 된 것이다. 밤이 되었다. 정화는 옷장 안에서 자신이 들고 온 가족 사진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있던 사진. 그 아래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가족은 아무리 멀어져도 절대 외주 주면 안 되는 거였어. 그녀는 천천히 그 사진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순자야, 우리 여기서 나가면 안 될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복도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옆방 할머니가 문을 닫는 소리, 누군가는 커튼을 치는 소리. 나가고 싶다는 말은 이곳에선 죄악이었다. 정화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여긴 물리적 감금보다 더 무서운 심리적 동조 압력의 공간이었다. 며칠 전부터 정화는 복도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식당에서 말을 걸어도 사람들은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저기요, 혹시 어제 수업도 취소됐나요? 눈빛은 피하고 젓가락 소리만 들렸다. 왕따였다. 아무도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아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며칠 전 정화가 로비에서 관리 직원을 향해 소리쳤기 때문이다. 왜 외출이 안 되나요? 내가 돈을 내고 사는 곳인데. 그 장면을 CCTV가 담았고 영상은 직원 회의 때 돌려봤다는 소문이 퍼졌다. 903호 어르신, 민원이 잦으시답니다. 예민하시대요. 그런 말이 입주자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번져갔다. 순자 할머니가 찾아왔다. 정화야, 요즘 왜 그래? 얼굴이 많이 상했어. 다들 날 피하는 것 같아. 나도 그래. 말순이도 그랬대. 관리자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암묵적으로 말했대. 그게 말이 돼? 여긴 사람보다 규칙이 우선인 곳이야. 식사 시간. 정화는 일부러 자리에서 늦게 일어났다.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신입 입주자였다. 조용한 눈빛의 70대 여성. 안녕하세요. 저는 윤옥자예요. 어제 입주했어요. 정화는 깜짝 놀라 웃었다. 반가워요. 저는 서정화예요. 다들 조용하네요. 여기선 그래요. 말 조심, 표정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날 밤 윤옥자가 몰래 정화방을 찾아왔다. 혹시 그 CCTV 어디에 달린 건지 아세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장실 앞, 냉장고 위, 그리고 복도 벽. 옥자는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이곳에 이상한 점이 많아요.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입주자 민원 등급표 봤어요. 정화의 눈이 커졌다. 등급표요? 네. 이름 옆에 색깔 태그가 붙어 있어요. 녹색 협조적, 노란 관찰 대상, 빨강주의 인물. 정화는 경악했다. 나는 빨강이겠네.
옥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정화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계신가요? 직원은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빨간 등급으로 분류했잖아요. 직원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건 단순 내부 관리 차원입니다. 위험 요소가 아니라 건강관리 기준에 따른 분류죠. 그런 말장난이 사람 하나를 고립시켜요. 정화는 단호히 말했다. 저 나가겠습니다.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직원은 잠시 침묵했다.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게요. 정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돌아온 방. 순자가 들어왔다. 어떻게 됐어? 위약금이라네. 그리고 날 감시 중이래. 민원 등급까지 붙여놨어. 순자는 울컥했다. 무슨 감옥이야? 우리가 죄졌어? 아니, 우린 여기서 살려고 했던 죄를 지었지. 그날 밤 정화는 예전 집 앞 골목 사진을 꺼냈다. 슈퍼 앞 노란 국화 화분. 버스 정류장에서 손 흔들던 손녀. 작은 다세대 주택의 좁은 계단. 거긴 불편했지만 자유로웠다. 지금 이곳은 모든 것이 편하지만 마음은 철장에 갇혀 있었다. 순자가 물었다. 정화야, 진짜 나갈 거야? 응. 난 여기서 살면 죽을 것 같아. 나도 그래. 그들은 서로 손을 잡았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 우리가 방법을 만들자. 정화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윤옥자, 말순, 정화, 순자. 그 네 명은 밤마다 모여 녹음, 기록, 촬영, 문서 확보에 집중했다. 간호사 교대 중 실수, 취소된 수업 공지 누락, 식자재 원산지 변경, 심야 시간 인력 공백. 그들은 매일 모아 한 권의 탈출 노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린 나간다.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시하는 이곳을 떠난다. 반짝이는 거짓말이 아닌 거친 현실 속 진실을 선택한다. 출입기록 로그가 어제 새벽 3시에도 찍혀 있었어요. 누가요? 903호. 서정화 어르신. 계속 감시하세요. 불안한 움직임 보이면 즉시 보고. 감시 카메라 뒤 그녀의 이름은 문제인물로 낙인 찍혔다. 그리고 그 시각 정화는 방 안에서 탈출 계획을 다듬고 있었다. 순자, 말순, 옥자, 그리고 정화. 네 명은 매일 밤 복도 끝 세탁실 안에서 만났다. 거긴 CCTV 사각지대였다. 우선 계약서를 정리해야 해. 모든 조항의 문제점을 체크하고. 정화는 돋보기를 꺼내 펼쳤다. 조항 23번. 입주 90일 이후 서비스 항목은 재조정될 수 있음. 이게 핵심이야. 문제는 그걸 설명 없이 진행한다는 거지. 그렇지. 동의 절차도 없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항목. 그거 법적으로 위법 가능성 있어. 그래서 우린 이걸로 승부 보는 거야. 다음은 의료인력 미배치 시간 문제. 이게 입주 홍보 자료엔 24시간 의료대기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밤 10시 이후에 간호사 한 명만 있어. 그리고 환자 쓰러졌을 때 119 부르기까지 17분 걸렸어. 그 영상 확보했지? 여기 있어. 정화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다음은 식자재 원산지 변경. 옥자가 증언했다. 분명 처음엔 한우라고 써 있었는데 한 달 뒤부터 쇠고기로 바뀌었어. 그러더니 최근엔 그냥 고기야. 말순이 말했다. 나 식단 사진 다 찍어놨어. 날짜별로 정리했어. 좋아. 그것도 다 첨부하자. 그리고 마지막. 야간 외출 규정과 실제 적용의 차이. 정화가 말했다. 문서에는 사전 신청 시 가능이라고 돼 있어. 근데 실제론 거의 불가능. 심사라는 이름으로 막아버리니까.
심지어 수연이 생일 파티에도 못 갔잖아. 순자가 말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지. 그 통화 녹음 있어? 응. 여기. 정화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엄마, 진짜 못 와요? 지아가 기다려요. 모두가 숨을 삼켰다. 자료를 모으는데 4일이 걸렸다. 노트북, 사진, 녹음, 영상, 종이 서류까지 정리해 한 권의 파일로 만들었다. 파일명 유리정원 계약 해지 사유서 및 증거일람. 이제 남은 건 행동. 그들은 복도 끝 철문을 향해 나아갔다. 사무실은 그 문을 통과해야 있었다. 도중에 직원 한 명이 다가왔다. 어르신들 어디 가세요? 정화가 말했다. 관리자 좀 만나려 합니다. 무슨 용무신지. 계약해지요. 직원의 얼굴이 굳었다. 관리자실. 책상 너머로 최지훈 실장이 앉아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 스테인리스 재질의 사무책상. 그리고 음료 한 잔도 없이. 그는 입을 열었다. 말씀하시죠. 정화가 서류를 꺼냈다. 계약 해지 요청입니다. 이유가 뭔지 증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순자가 파일을 올려놨다. 3개월 후 프로그램 질적 저하, 식자재 변경, 의료 공백, 야간 외출 제한, 모든 것에 대한 자료입니다. 최 실장은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중간중간 눈썹이 꿈틀거렸다. 녹음 내용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기도 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도달한 뒤 그는 손을 모았다. 이 자료들 혹시 외부에 유출하실 생각인가요? 정화가 말했다. 필요하다면 하겠죠.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최 실장은 긴 한숨을 쉬었다. 결과는 일주일 후 해지 승인, 위약금 전액 면제, 보증금 100% 반환. 단 한 가지 조건. 언론 비공개.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언론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요. 이사날. 짐을 싸는 정화의 눈앞에 CCTV가 보였다. 그동안 그녀를 찍어왔던 카메라.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여긴 끝이야. 엘리베이터를 내려오자 복도 끝에서 입주자 몇몇이 나와 있었다.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린 아직 못 나가지만 선배가 생겼네요. 그 말에 정화의 눈이 붉어졌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겼어. 아니야, 우리가 시작했어. 이 방, 우리 거 맞아? 맞대. 진짜. 우릴 받아준다고. 계약서도 썼잖아. 정화는 40년 만에 다시 전셋집에 입주하는 기분이었다. 손에 들린 열쇠, 소박한 전등, 가스레인지가 달린 싱크대. 그리고 무엇보다 밖으로 통하는 자유로운 현관문. 열고 나가는데 사전 승인도 호출도 문자 인증도 필요 없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투룸. 순자와 함께 계약한 동네 연립주택이었다. 세 식구가 살던 집을 두 사람이 나눴으니 충분했다. 이게 집이지. 정화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내쉬었다. 여긴 로비도 없었고 관리인도 없었고 CCTV도 없었다. 이삿짐은 간단했다. 유리정원에서 가져온 건 옷 몇 벌, 화분 하나, 사진 2장. 그리고 탈출 노트. 순자는 작은 책상 위에 그 노트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우리 생존기야. 아니, 우리 선언문이야. 정화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 다음 날, 정화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갔다. 할머니, 깻잎 싱싱해요. 익숙한 상인의 목소리.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란 말이 이토록 따뜻할 줄 몰랐다. 그날 저녁 둘은 함께 김치전을 부쳤다. 기름 튀는 소리,
지글지글 익는 냄새. 유리정원에선 건강식 위주라며 기름진 음식을 못 먹게 했다. 순자가 말했다. 여기선 뭐든 해먹을 수 있어. 정화는 대답했다. 응. 그리고 밤에도 나갈 수 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웃었다. 며칠 뒤 문자가 도착했다. 서도연 엄마 괜찮아? 지금 어디야? 정화는 답장을 보냈다. 밖에 나왔어. 이제야 숨 쉬는 기분이야.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나를 지킬 테니까. 도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딸 수연이 집을 찾아왔다. 엄마, 왔구나. 여기, 혼자 살기 괜찮겠어? 혼자가 아니야. 순자랑 같이 살아. 엄마, 정말 미안해.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미안할 거 없어. 우리가 몰랐던 거야. 우린 계약서 한 장으로 사람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걸. 며칠 뒤 손녀 지아가 놀러 왔다. 할머니 집 진짜 집 같아. 정화는 활짝 웃었다. 그래,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어. 지아는 부엌으로 뛰어가. 할머니, 나 요리 도와줄래? 정화는 순간 울컥했다. 유리정원에선 들을 수 없던 목소리. 아이의 소리. 삶의 소리. 저녁 식사 후 지아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정화는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희 아빠는 연락 있어? 아직. 형도 조용하고. 그래. 괜찮아. 시간이 필요하겠지. 근데 엄마 방송에서 봤어. 유리정원 입주자들이 민원 넣고 조사 들어간다더라. 정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해. 그게 맞는 거야. 그날 밤 정화는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순자가 옆에 다가왔다. 잠 안 와? 응. 좋은 일이 있어도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네.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래. 정화는 웃었다. 그럼 유리정원에서 그 감정 없앤 것도 살아있는 거 아니었나?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거긴 숨만 쉬었지 살지는 않았어. 며칠 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왔다. 탈출 노트를 본 한 복지사가 정화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할머니, 이 이야기 다른 분들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화는 망설였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순자가 말했다. 우린 이걸 말해야 해. 누군가는 우리가 당한 걸 또 당할 수 있으니까. 첫 강연 날 복지관 회의실 앞에 30명 남짓한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정화는 마이크를 들었다. 저는 서정화입니다. 유리정원이라는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3개월 만에 탈출한 사람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거기선요, 나가고 싶다는 말이 죄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청중 중 몇 명은 눈시울을 훔쳤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나도 비슷했어. 강연이 끝나고 많은 이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정말 감사해요. 그 말 내가 대신 못했거든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정화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계약서 바깥에도 우린 존재한다고. 우리 삶은 법적 조항으로 환산되지 않는다고. 엄마, 우린 엄마가 이렇게까지 했는지 몰랐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뒤늦은 진심은 때로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린다. 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앞의 밥을 바라보기만 했다. 정화가 유리정원을 나와 순자와 함께 새 집에서 살아간 지 한 달이 흘렀다. 그 사이 유리정원은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실버감금, 3개월 쇼룸 시스템,
24시간 돌봄의 허구. 그녀가 지녔던 탈출 노트는 익명으로 복지부에 제출됐고 그 한 권의 기록이 거대한 벽에 균열을 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도연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엄마, 식사 좀 할 수 있을까? 정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 밥은 먹고 살자. 라고 대답했다. 용서는 쉽게 주는 게 아니다. 하지만 대화는 시작할 수 있다. 도현과 도윤, 그리고 딸 수연까지 오랜만에 식탁에 모였다. 식사는 조용했다. 손주들만이 할머니 맛있어요. 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어요. 정화는 웃었다. 무관심이 아니고 편했겠지. 날 맡기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니까.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땐 그게 최선이라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사람을 서비스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걸. 늦었지만 우린 이제부터 배워야 해요. 도연이 말없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뭐니? 이 집 전세 계약서예요. 어머니 명의로 바꿨어요. 정화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내가 뭘 바란 줄 아니? 아니요. 전세도 명의도 아니야. 그냥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어. 순자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친 뒤 정화는 수연과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엄마,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했지.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야.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들어줘서 고마워. 엄마는 우리의 약점이었어요. 그게 미안해요. 정화는 눈시울을 훔쳤다. 넌 나한테 기댈 수 있는 이유였는데 말이지. 며칠 후 정화와 순자는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북토크를 열었다. 주제는 계약서 바깥에도 사람은 산다.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자리했다. 정화는 손에 쥔 메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계약서가 사람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서명 하나로 마음을 위탁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질의응답 시간. 한 노인이 물었다. 근데 자식들이 날 모시기 힘들다 하면 어쩌죠? 정화는 대답했다. 그 말이 거절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이 되게 해야 해요. 순자가 말했다. 자식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린 서로를 가르쳐야 해요. 늦게라도요. 강연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내 딸도 날 시설에 넣으려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처음으로 싫다고 말했어요. 정화는 웃었다. 잘하셨어요. 우리 나이에도 싫다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할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이제 나도 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순자에게 물었다. 우린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을까?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완전한 자유는 없어도 우린 이제 무언가를 선택할 권리를 가졌지. 그리고 그걸 되찾은 거고. 밤이 깊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고 마당의 화분들이 흔들렸다. 정화는 손에 쥔 사진 한 장을 가만히 바라봤다. 남편과 함께 웃던 젊은 시절. 그 사진 아래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는다. 정화는 속삭였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정화 어르신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시청 노인복지과 조사관입니다. 유리정원 관련 진정서 확인차 왔습니다. 그 말에 정화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떠난 줄만 알았던
그곳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께 불이익 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녹취 내용이 공식적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진술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협조하죠. 그곳에서 겪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며칠 뒤 시청 회의실에서 정화와 순자 그리고 익명의 입주자 2명이 진술 자리에 함께 앉았다. 탁자 위엔 탈출 노트 원본이 놓여 있었다. 녹취 내용 중 3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직원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내부 지침으로 보이십니까? 네. 모든 시스템이 3개월 이후 자동 축소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취소율, 식자재 변경 기록, 야간 외출 거부 사례 등도 모두 일관성 있게 발생했죠.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했습니다. 추가 증언도 수집하겠습니다.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단독 어르신 3개월만 참으세요. 실버타운의 두 얼굴. 기획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 그 안의 냉소와 감시. 기사가 퍼지자 지역 커뮤니티는 술렁이었고 유리정원 측은 급히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일부 직원의 일탈. 전체 시스템의 문제 아님. 해당 직원은 현재 대기 발령 중. 그러나 입주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이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외출 거부당했습니다. 야간 응급시 응답 없던 적 많았어요. 익명의 폭로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유리정원은 일시 입주 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정화는 순자와 함께 시장에 나갔다. 밥이나 먹고 웃자. 그래야지. 둘은 시장통 칼국수집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앞에 두고 웃었다. 순자야, 우리가 뭘 이긴 걸까? 적어도 침묵은 깨뜨렸잖아. 그날 밤 도연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뉴스 봤어요. 엄마가 시작한 거잖아요.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순자랑 말순이랑 옥자도 있었고. 그래도 엄마가 그걸 나서서 말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정화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늦게라도 괜찮다. 너도 이제 알았으니. 며칠 후 정화는 도서관에서 연락을 받는다. 어르신, 노인 인권 사례집을 내려고 하는데 혹시 그 탈출 노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주시겠어요? 순자는 망설였다. 우리 이름까지 나가는 거야? 아니, 가명으로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진짜 경고가 된다는 거야. 계약서, 녹취, 사진, 증언. 그 모든 자료는 한 권의 사례집으로 묶였다. 노후 감시 대신 존엄을 선택하다. 표지에는 이름 대신 작은 문구 하나만 적혀 있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대신 증언합니다. 출간 이후 정화에게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노인대학, 시청 복지관, 시니어 센터, 시민연대. 그녀는 어느새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첫 방송 출연 제안은 지역 라디오에서 왔다. 어르신, 실버타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프로그램은 노년의 진짜 삶을 조명하고 싶거든요. 순자는 걱정스레 물었다. 정화야, 우리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정화는 대답했다. 숨는 게 우릴 지켜주는 시대는 지났어. 우린 이제 말해야 돼. 끝까지. 방송에서 진행자가 물었다. 정화 어르신께 자유란 어떤 의미였나요?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다. 계약서에 없던 선택, 기록에 남지 않은 감정, 문서로는 허락되지 않던 관계. 그게 자유였어요. 순자도 말했다. 자유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는 거더라고요. 방송 이후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편지를 보냈다.
나도 말하고 싶었어요. 다들 말 안 하니까 참았는데 이제 해볼게요. 정화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으며 살짝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밤, 순자와 함께 앉은 거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 아래 노란 국화 화분이 바람에 흔들렸다. 정화는 조용히 말했다. 자유가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기억될 거야. 누군가가 다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우리 얘기를 먼저 듣게 될 테니까. 엄마, 사실은요. 우리 집 엄마 모시기로 했어요. 그 말은 기쁨도 감동도 아니었다. 정화에겐 경고처럼 들렸다. 또 어디론가 보내려는 건 아닐까? 큰아들 도현이 오랜만에 정화를 집으로 초대했다. 식탁 위엔 차려진 음식이 가득했고 아내와 아이들도 웃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쩐지 어색했다. 식사 중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차라리 저희 집에 오시면. 정화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말 전에 들었던 것 같네. 그때랑은 달라요. 이젠 진심이에요. 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진심이든 아니든 그건 내가 정한 계획이지. 내 인생은 아니야. 순자가 말했다. 그래, 정화야.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정화는 단호하게 말했다. 넌 진심을 말하는 사람의 공간에서 살고 싶어? 아니면 책임으로 인한 제한 속에서 숨 참고 살고 싶어? 며칠 뒤, 정화는 도연의 집에 며칠 체험 삼아 머물기로 했다. 첫날은 평온했다. 둘째 날은 조심스러웠다. 셋째 날부터는 불편함이 시작되었다. 엄마, 혹시 주방 쓸 땐 이 수세미 쓰셔야 해요. 엄마, 세탁은 우리가 하니까 안 건드셔도 돼요. 엄마, 손주들 공부할 땐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화는 다시 작아지고 있었다. 넷째 날 밤, 식탁에 조용히 앉아 텅 빈 주방을 바라보던 정화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왜? 다들 잘해준다며. 잘해주는 게 아니야. 견디고 있는 거야. 서로가. 돌아와. 여긴 내 자리니까. 그 말에 정화는 울컥했다. 내 자리.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다음 날, 정화는 조용히 짐을 쌌다. 엄마, 왜요? 뭐가 불편하셨어요? 너희는 정말 잘했어. 근데 나는 이제 누군가의 의무로 살고 싶지 않아. 엄마, 우린 진심인데. 진심은 때로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해. 정화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나를 다시 잃기 전에 돌아갈게. 집으로 돌아오자. 순자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어. 배고파. 어묵국 끓여놨어. 정화는 웃으며 말했다. 너도 진심이냐? 순자도 웃었다. 아니, 나도 그냥 내 옆이 익숙한 거지. 그날 저녁, 둘은 어묵국을 나눠 먹었다. TV에선 고령층 인권 보장 법안, 공청회 뉴스가 흘러나왔다. 이런 세상 올 줄 몰랐어. 정화가 말했다. 우리 덕이야. 순자가 찬찬히 말했다. 우린 기록했고 말했고 살았잖아. 며칠 후 작은 카페에서 전국 노년 인권 활동가 모임이 열렸다. 정화와 순자도 초대받았다. 그 자리에서 정화는 마이크를 들었다. 타인이 가족이 되고 가족이 타인이 되는 순간이 노년의 가장 아픈 순간입니다. 우린 그걸 매일 겪고 있어요. 그러니 서로를 진짜로 들여다봐 주세요. 그 말을 들은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다. 어르신, 가장 후회하는 게 뭔가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다. 한 번도 내가 나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아내, 엄마, 시어머니로만 살았죠. 근데 지금은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정화라는 이름으로. 카페에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고 있었다. 둘은 우산을 함께 썼다. 순자가 말했다. 우리 노인 아파트 말고 쉐어하우스 한번 알아볼까?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방식대로 늙어보자. 그날 밤 둘은 작은 메모장을 꺼냈다. 노년 쉐어하우스 설립 계획서. 조건은 딱 하나. 뭔데? 함께 밥 먹을 사람. 좋다. 그리고 하나 더. 응. 밤에 조용히 울어도 등 돌리지 않을 사람. 정화는 창문을 열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가족이 타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고 타인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그렇게 끝까지 살아보자. 끝까지 함께. 할머니 진짜로 다시 학교 다니는 거예요? 지아의 눈은 동그랗게 커져 있었다.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초등학교 졸업장 이제라도 받아보려고.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인생 첫 수업. 정화는 팔을 걷어붙였다. 쉐어하우스 1호는 한 층짜리 단독주택을 개조한 작은 공간이었다. 정화, 순자, 말순, 윤옥자. 그리고 새로 들어온 76세 신입 권혜자까지. 총 5명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다. 입주 첫날. 권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몇 번이나 유리정원 떨어졌다가 포기했었어요. 근데 여긴 냄새가 달라요. 사람 사는 냄새 같아요. 정화는 부엌에서 전기밥솥을 열며 말했다. 우린 시설 아니에요. 집이에요. 식당 아니고 부엌이고 호출벨 아니고 목소리로 부르는 거고 아침마다 화단의 꽃에 물을 주며 순자가 읊조렸다. 꽃도 햇빛만 받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야. 흙도 비도 필요해. 우린 너무 햇빛만 기대하며 살았던 것 같아. 정화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반짝이는 것들에 속아왔지. 며칠 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노년의 선택이라는 다큐멘터리 제작 중인데 정화 어르신 출연 가능하실까요? 정화는 망설였다. 내가 TV에 나간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순자가 대답했다. 달라지는 건 없어. 근데 혼자 아프진 않아도 되잖아. 이젠 그럴 수 있잖아. 정화는 결국 카메라 앞에 앉았다. 당신에게 노년이란 어떤 시기였나요? 진행자의 질문에 정화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한때는 짐짝처럼 느껴졌고 가끔은 투명인간 같았고 어쩔 땐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나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시작 같아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 정화는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기 시작했다. 어르신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도 제 목소리를 내보려고요. 외출이 두려웠는데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20대 청년도 편지를 보냈다. 할머니, 나이 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쉐어하우스는 하나의 작은 커뮤니티가 되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자율과 존엄이 살아있는 집. 도현도 수연도 가끔씩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마당에서 고추장을 말렸다. 그날 저녁 도현이 슬며시 정화에게 물었다. 엄마, 우리 때 왜 이렇게 못했을까? 정화는 대답했다. 그땐 몰랐잖아. 우리가 사랑 대신
책임으로 행동했다는 걸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지. 그래. 사랑은 돌봄이 아니라 존중이야. 순자가 옆에서 덧붙였다. 사랑은 묻지도 않고 데려가는 게 아니야. 같이 걷는 거야. 몇 달 뒤, 쉐어하우스 입주 대기자는 40명을 넘겼다. 정화 어르신 두 번째 쉐어하우스. 열어볼 생각 없으세요? 복지 담당자의 질문에 정화는 활짝 웃었다. 그건 우리 손녀가 크면 그 애한테 맡기려고요. 왜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살면 외롭고 여럿이 살면 시끄러워. 근데 딱 하나 같이 웃는 게 있으면 그게 집이더라고. 그날 밤 정화는 손에 작은 수첩을 들고 마당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 거다. 그녀는 그렇게 적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게 인생이지. 계속 나아가는 것. 달빛이 고요히 내리는 마당. 화단의 국화는 바람에 고개를 숙였다. 순자가 문을 열고 나와 앉았다. 잠이 안 오네. 응. 그냥 지금 이 시간이 아까워서. 나도 그래.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정화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는 늙은 게 아니야. 다만 이제야 제대로 살아가는 중이야.